젊은 도령이 기생에게 술을 따르게 하며 자신의 포부를 자랑하고 있었다. 기생은 도령의 허풍을 듣고 있었는데 나는 이 나라의 제목이 될 자다. 내 꿈은 이 나라를 이롭게 하는 것이며 그 시작은 바로 밤에도 환하게 빛나는 등불이 되는 것이지. 기생의 그의 허풍에 비식 웃으며 말하는데 환한 등불이라니. 그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옵니까? 기름을 더 붓고 심지를 굵게 하면 될 것을요. 도령은 가소롭다는 듯이 이야기하는데 하, 이 무지한 것? 네, 말하는 등불은 그런 하찮은 등불이 아니야. 백성들의 밤을 밝히고 도둑을 막고 또한 길 잃은 자들을 인도할 위대한 등불을 말하는 것이지. 아, 나으리 말씀은 밤새도록 꺼지지 않고 어떤 어둠도 밝힐 수 있는 등불을 말씀하시는 것이옵니까? 옳거니? 내 뜻을 알아주는구나. 바로 그런 등불일세. 나으리, 그런데 등불은 이미 이 나라에 차고 넘치옵니다. 집집마다, 아니 사내들은 이미 그 등불이 있지 않사옵니까? 어떤 이는 새벽까지도 꺼지지 않고 어떤 이는 시들었다가도 금세 다시 불을 밝히니 그보다 더 위대한 등불이 어디 있사옵니까? 다만 나으리의 등불은 아직 밝히지 못하셨나 보옵니다. 고을 사또가 근엄한 얼굴로 한 부부와 이웃을 불러들였다. 이웃이 화가 나 말을 하는데 사또 나으리, 이 부부가 제 밭에 고구마를 훔쳤사옵니다. 분명 새벽녘에 이 부부의 안악이 제 밭에서 고구마를 파가는 것을 보았사옵니다. 아니옵니다. 사또. 저희는 결백하옵니다. 저희는 새벽에 늘 뒷간에 갔을 뿐이옵니다. 정말이옵니다. 사또. 저희 아내는 새벽마다 뒷간에 가는 습관이 있사옵니다. 그렇다면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겠군. 이 문제를 해결할 세 가지 방안이 있느니라. 첫째, 남편을 매질하여 고구마를 훔쳤는지 질투하게 하는 것. 둘째, 고문을 통해 아내에게 진실을 밝히는 것. 셋째, 직접 밤에 뒷간에 가는 이유를 확인해 보는 것인데. 사또 나으리. 그게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허허, 놀라지 말거라. 백성의 사정을 가장 정확히 알아야 하는 법. 특히나 밤중에 여인이 뒷간에 가는 이유는 더욱이 중요하지. 어떤 이는 배탈이 나서, 어떤 이는 잠이 깨어서, 또 어떤 이는 서방을 만족 못해 피하기 위해 가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느니라. 고구마를 훔친 것이 아님을 진정으로 증명하고 싶다면 그 밤중에 뒷간에 갈 만큼 중요한 다른 이유가 있었음을 보여줘야 할 것이니라. 남사스럽게 왜 그러십니까? 나는 우리 서방 고구마밖에 모른다니까요. 원래 전날 밤 친구들이 혼인을 앞둔 만덕을 붙잡고 술을 마신다. 만덕이는 설렘 반, 두려움 반의 표정이다. 내일이면 드디어 장가가는 날이로구나. 이제 나도 어엿한 사내로서 가정을 꾸리게 되겠지. 헌데 어찌 이리 가슴이 떨리는지 모르겠네. 자네는 아직 모를 게야. 혼인이라는 것은 마치 나라의 감옥과도 같은 곳이지. 그것도 무기수로 말이네. 뭔 소린가? 혼인을 감옥이라니 말하다니. 축하해줘도 모자랄 판에 그게 무슨 망발인가? 봉식이 말이 맞네. 감옥에 가기 전에는 그저 두려움에 떨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평생을 갇혀 살아야 할 것이라는 절망에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 법이지. 그럼 나는 내일부터 평생을 절망 속에서 살아야 한단 말인가? 너무 잔인한 말이 아닌가? 아니, 그게 다는 아닐세. 감옥에도 나름의 장점은 있지. 예를 들면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안도감이라든지. 그리고 밥때가 되면 언제든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점은 좋더군. 다만 반찬은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 흠이지. 맞네. 게다가 감옥 안에서는 어둠 속에서 혼자 밤을 보내는 외로움은 없다는 장점도 있네. 헌데 때로는 그것이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말이야.
일주일에 7번 말이네. 어느 강가에 늙은 사공이 젊은 사내에게 낚시를 가르치고 있었다. 젊은 사내는 오랜 시간을 기다려도 물고기가 잡히지 않자 조바심이나 묻는데 어르신, 저는 어찌 이리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것입니까? 어르신은 그냥 앉아만 있어도 물고기가 올라오는데 뭐 특별한 비법이라도 있습니까? 혼자 좋은 떡밥 쓰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허허, 젊은이. 물고기를 잡는 비법은 따로 있지 않네. 그저 기다림이 전부지. 사내는 자신을 놀리는 것 같아 순간 화가 나는데 기다림이요? 그럼 이대로 넋놓고 계속 기다리고만 있으란 말입니까? 그렇지. 물고기는 말이네. 사람의 마음 같아서 아무리 좋은 미끼를 던져준다 한들 성급하게 낚싯대를 당기면 도망치기 일쑤네. 진정 물고기를 잡고 싶다면 녀석이 미끼를 밤새도록 물고 늘어져도 기다려야 하네. 밤새도록이요? 물고기가 그리도 오래 매달려 있을 수도 있습니까? 그렇고 말고 낚싯대가 부러질 듯 흔들려도 절대 낚싯대를 놓쳐서는 안 되네. 그러면 그 녀석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힘이 빠지게 돼 있네. 그때는 아시 쉽게 물고기를 낚을 수 있지. 마치 아녀자의 마음을 낚는 것과 같지. 한 여인이 저작거리로 가기 위해 길을 걷고 있었다. 외모를 가꿀 지장거리를 사는 생각에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는데 담벼락에서 누군가가 보이는 게 아니던가. 뭐지? 내가 마음에 드나? 하긴 나보고 아무 감정이 들지 않으면 그건 사내가 아니지. 왜 그러시오? 무슨 일 있어? 사내는 아무 말 없이 바라만 보고 있을 뿐이었다. 뭐 할 말 있어? 내가 좀 눈이 높아서 아무 사내랑 안 만나는데? 역시 사내는 아무 말 없었다. 뭐야? 비 올려나? 이상한 놈 다 보겠네. 여인은 자리를 떴다. 잠시 후 다른 여인이 지나가는데 괜찮게 생겼는데. 뭐지? 왜 쳐다만 보고 있지? 무슨 일이시여? 할 말 있어? 사내는 아무 말 없이 바라만 보고 있었다. 괜찮으니 말해보시오. 나 쉬운 여자여. 역시 사내는 아무 말 없었다. 엠뱅. 사내놈이 배포가 없어가지고는. 그렇게 여인은 자리를 떴다. 그날 저녁 밥 먹자. 예, 아버지. 내가 어쩐 일이냐? 반찬 투정하지 않고 눈으로 먹는 법을 깨우쳤습니다. 내가 드디어 철이 들었구나. 아끼고 아껴야 잘 산다. 그래, 낮은 어디 다녀온 것이냐? 눈으로 다른 것도 먹을 수 있나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래, 가능하더냐?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내일 또 다녀와야겠습니다. 얼른 식사하자. 사내는 그 후로 여러 날 밖으로 나가 실험했고 양반댁 처자를 뚫어지게 쳐다보다 고소당해 온장백대를 맞았다고 한다. 흥부는 십남매를 키우면서 없는 살림이지만 착하게 살았다. 하지만 가난한 탓에 자식들에게 해주는 게 없어 늘 미안했다. 아버지 배고파요. 밥 주세요. 코딱지 먹으면 배 안 고픈데. 아버지 글자 배우고 싶어요. 서당에 가고 싶어요. 한 번씩 놀부 형님께 가서 쌀국어라는 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리를 다친 제비 한 마리를 보게 됐고 흥부는 제비의 다리를 고쳐줬다. 고마운 제비는 다음에 박씨를 물어다 주었다. 박씨를 심어 박이 열렸고 그 박을 가르자 금은 보화가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닌가. 그로 인해 흥부는 부자가 되었다. 부자가 되자
흥부는 날아갈 듯 기뻤으나 부자 또한 고민거리가 당연히 있거늘. 바로 자식놈들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놀고 먹고 싸우기만 하는 게 아니던가. 아버지 재산 절반은 내 거다. 무슨 소리야? 10명이니까 똑같이 엠빵해야지. 흥부는 고민에 빠졌다. 행여나 자식 하나 더 낳아서 더 큰 싸움거리 만드는 일을 찾아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갔다. 무슨 일이십니까? 네, 그 거시기 묻고 싶어서 왔소. 아, 옹알 말이요. 내시로 궁궐에 들어가시오. 뭔 소리요? 더 이상 아이를 낳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왔소이다. 아, 자식이 몇 명이요? 부끄럽지만 10명이요. 혹시 그 유명한 흥부새끼 새끼? 뭐라고? 아니요. 농담 한번 해봤어. 잠시 진맥을 해보겠소. 잠시 후 나으리는 수술할 필요가 없겠어. 무슨 소리요? 나으리는 씨가 없소이다. 아, 그렇소? 수술비 아꼈구만. 고맙소. 그런데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 태어났을 때부터 없었을게요. 아, 그렇구만. 근데 내 자식이 10명이요? 이 여편네를 그냥. 그날 집으로 간 흥부는 마누라랑 배판 싸우고 쫓아냈다고 한다. 춘삼이는 온기가 찼지만 짝을 찾지 못해 외로운 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을 겪게 된다. 바로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오면 상이 차려져 있는 게 아닌가? 이게 뭔 일이요? 이게 말로만 듣던 그 우렁각 씨인가? 춘삼이는 우렁각 씨가 궁금해졌다. 그리고 다음날 평소 들어오는 시간보다 일찍과 숨어서 지켜보는데 한 여인이 항아리에서 나와 상을 차리고 있는 게 아닌가? 정말 우렁각 씨가 틀림없구만. 우렁각 씨의 뒷모습을 보던 춘삼이는 이성을 잃고 만다. 아따 미쳐불겄네. 섹시 이제 숨어서 상 차리지 말고 나랑 같이 삽시다. 그리고는 여인에게 달려드는데 웜에 왜 이러시오? 이거 놓으시오. 가만히 있어보소. 자네도 내가 좋아서 상 차려준 거 아니오. 이제 숨어서 그러지 말고 나랑 함께 하세. 이러지 마시오. 나 쉬운 여자 아니여. 그리고 잠시 후 빨리 다시 항아리로 들어가시오. 남의 집에서 뭐하고 있어? 이거 주거침입이요. 뭐여? 좋다고 해볼래 할 때는 언제고? 들어갈 생각 없구만. 좋은 말 할 때 들어가시오. 콩밥 먹기 싫으면 이제 돌아갈 수가 없어. 낙장 불입이여. 그리고 나는 거친 거 싫어하니까. 앞으로는 부드럽게 부탁하오, 서방님.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말이 이때부터 전해졌다나 어쨌다나. 혹부리 말똥이는 힘이 좋다고 소문이나 여기저기서 찾는 이가 많았다. 그날도 그를 찾아온 애기씨와 거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네, 소피가 마려워서 실례 좀 하고 가겠소. 먼저 가시지요. 알았네. 또 보세? 그렇게 막 볼일을 보려는데 도깨비가 자신의 앞에 나타나는 게 아닌가? 웜에 깜짝이요. 목숨 많은 살려주시오. 허허, 내 놈 엄청난 재주를 지녔더구나. 아까 그 여인이 비명을 지른 이유가 무엇이냐? 말똥이는 머리를 굴리는데 바로 이혹 덕분입니다. 이혹이 아주 밤낮 쉬지 않고 힘이 넘치게 해줍니다. 그렇단 말이지. 그럼 그 혹 나한테 넘기거라. 내가 마땅한 보물을 주겠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똥이는 혹도 떼고 보물도 얻게 되었다. 그럼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이 사실을 똑같이 혹 때문에 고민이었던 개똥이에게 알려줬고 개똥이는 말똥이가 알려준 물레방아로 여인을 데리고 가는데 네, 먼저 내려가겠소. 살펴가시오. 잠시 후 도깨비가 나타나는데 내 이놈! 네?
내 놈도 혹을 가지고 있구나. 저번에 혹을 팔고 갔던 놈이 알려줬나 보지. 깨똥이는 거짓말로 속여 혹을 뗐던 게 들통나 자신이 다 뒤집어 쓰고 죽겠구나 싶었다. 살려주십시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얼른 내놓거라. 저번보다 2배로 사겠다. 네? 그렇게 개똥이는 말똥이보다 2배 가격으로 혹을 팔고 마을로 내려갔다. 잠시 후 자기야, 혹도 구했어? 응, 그렇고 말고. 우리 자기 최고야. 맨들맨들 보들보들 너무 좋아. 자기보다 내가 더 좋지 뭐. 다음번엔 2배로 더 큰 혹 구해줘야 해. 알겠어. 금방 키워줄게. 기다려봐. 조선시대 도깨비들 사이에서도 크고 아름다운 게 인기 있었다고 한다. 어느 마을에 의 좋은 형제가 살고 있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물려준 유산을 정확하게 나눠 다툼 원 없었다. 공 한 쪽도 나눠 먹을 정도로 우애가 깊었고 서로를 무척이나 생각했다. 어느 해 가을 추수를 끝내고 동생은 쌀가마를 짊어지고 형의 집으로 향했다. 우리 형님 자식들도 여러 키우고 나가는 돈도 많을 텐데 내 몫을 더 나눠줘야겠군. 그렇게 동생은 형의 집으로 몰래 발걸음을 옮겼다. 내 동생 생긴 것도 매주같이 생겨서 장가도 못 가고 너무 짠해 죽겠네. 내가 조금 덜 먹고 동생 장가가게 살림살이 보태줘야겠어. 그렇게 형은 동생의 집으로 몰래 발걸음을 옮겼다. 다음 날 이상하네. 왜 가마가 그대로지? 내가 잘못했나? 얼른 형님 집에 가져다 놓고 집에 가서 변강쇠전이나 읽어야겠구만. 아씨 무거워 죽겠네. 왜 자꾸 가마가 줄지 않는 것 같지? 빨리 끝내고 집에 가서 마누라랑 콩가야 쓰겄는디. 그렇게 형제는 한 달을 넘게 서로의 집을 다녀왔다. 결국 쌀가마는 누구에게 더 가지 않고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한 달 후 못해 먹겠구만. 힘들어서. 귀신이 고칼 노릇이오. 그때 동생이 형님 앞에 나타나는데 형님 뭐하고 계시오? 아니, 너 무슨 일 있었냐? 몰라보겠네. 밤마다 가마 들고 힘썼더니 이렇게 돼버렸어. 내 집에 있는 가마 다 가져다 드릴게요, 형님. 그게 무슨 말이냐? 아, 그게 말이요. 우리 자기가 앞으로 나 먹여 살린다 하네요. 자기? 자기야, 이제 나만 믿어. 우리 아빠한테 말해서 좋은 자리 꽂아줄게. 형을 생각하는 깊은 우애 덕분에 동생은 살도 빼고 인물도 훤해져 마을 제일가는 만석군네 딸내미를 꼬셨고 누구 하나 손해보는 일 없이 형제의 우정 또한 깊어졌다고 한다. 울보라고 소문난 공주가 있었다. 이 공주는 하루 종일 찡찡대며 울기만 해 왕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너 자꾸 그렇게 울면 바보 온달놈에게 시집 보낸다. 아빠는 내 맘 하나도 몰라. 가이려고 윽박질러도 공주는 눈물을 거둘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래서 왕은 공주의 버릇을 고쳐놓기 위해 바보 온달을 데려오라고 명하였다. 그리고 며칠 후 온달이 궁궐로 들어오게 되는데 안녕하신지라. 제가 바로 온달입니다. 자꾸 울면 온달한테 시집 보낸다 했지. 혼례를 올리겠느냐? 온달을 본 공주는 울음을 뚝 그쳐버리는 게 아니던가. 아바마마. 그동안 철이 없는 저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지요. 오늘부터 새롭게 태어나겠습니다. 이제 글 공부와 신부 수업에 열중하겠습니다. 그래, 아주 직방이로구나. 내 놈은 이제 물러가거라. 저분이 제 색시인가요? 얼른 합방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허, 곤장 맞기 전에 썩 물러나지 못할까? 네, 전하. 죄송합니다.
겁에 질린 온달은 서둘러 궁을 빠져나가려다 벽에 부딪히고 마는데 저저 바보 같은 녀석. 저러니 궁궐까지 내놈 소문이 나지 않았겠느냐? 온달은 서둘러 궁을 빠져나간다. 그런데 온다리의 소중이가 부딪힌 곳에 구멍이 생긴 게 아니던가. 뭐야? 저 엄청난 구멍은 온달 씨가 내 난군이시구나? 아버지, 온달 씨하고 혼인하고 싶어요. 공주는 그 후로 몇 날 며칠 다시 울기 시작했고 왕은 하는 수 없이 둘의 혼례를 허락했다고 한다.